깨어있는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알찬 브리핑, 깨알알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동기 고발뉴스 미디어 전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버이날 네. 선물을 하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받을 일은 없고요. 네. 이제 주로 드리는 쪽인데 네. 제가 수년간 네. 어버이날 선물을 드린 결과 네. 돈이 최고다. 부모님에 대한 편견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희생, 네. 헌신 예.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는 좀 그런 시대도 좀 지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필요하신 거는 예. 이제 마음대로 예. 사시라고 이렇게 돈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네. 오늘 작가들, 분장실 분들 다 돈 들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돈을 들였습니다. 근데 그 돈이 네. 결국은 네. 돕니다. 결국은. 제가 그런 걸 느낍니다. 네. 사실상 돌려막기. 그렇습니다. 예. 예, 드리면 또 어린아이들에게 그렇죠. 용돈을 주시고 네. 또 아이들은 또 그 돈으로 엄마 아빠 선물을 사는. 그렇죠. 예. 네. 이거 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밀당, 난기류? 네. 누가 연애 시작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실 테고. 예. 다들 아시겠지만 예. 북미 정상회담. 이거 왜 개봉박두가 너무 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채널 고정하기 힘듭니다. 그러게요. 돌아갑니다, 채널이. 아니 채널 고정을 예. 하라고 해놓고서는 그러니까요. 계속 고정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이게 북미 정상회담 장소, 뭐 시기 등을 네. 놓고 예, 수일. 그렇죠. 예, 수일 내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수일이 지금 너무 깁니다. 이게 네. 신경전을 벌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일단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허.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최근에 이제 워싱턴을 가서 네.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요. 6일 돌아오셨죠? 네. 예. 근데 어제 이제 JTBC 뉴스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미국 우리 프로는 왜 안 나오시는 겁니까? 뉴스룸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문정인 특보는 이슈파이터에도 출연하시기를 강권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문정인 특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 관료들하고 전문가 그룹의 80% 정도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강경파와 온건파 구분이 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네. 일단 미국 내에서 신중론이 좀 대두되는 게 아닌가. 네.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강경파와 온건파 구분 없이 이 북미 정상회담에 좀 회의적이다라는 네. 문특보 발언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게 네.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만 네. LTE급으로 달려온 게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를 해왔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미국 내부에서 관료들도 있고요, 네. 전문가들도 있는데 이들이 봤을 때는 종전선언, 네. 평화협정 체결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그렇습니다. 사건입니다. 예, 세계적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협상을 신중하고 오랫동안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관료들하고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이 뭐 북한과의 그렇죠. 협상이라든가 예. 핵 협상 이런 걸 지켜봐 왔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LTE급으로 가다가는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래서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 발언이라든가 뭐 새로운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내부에서 좀 속도 조절을 통해서 한마디로 네. 주판화를 좀 예. 튕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전략적 인내, 네. 뭐 이런 것들도 괜히 나온 전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소위 이제 신냉전 전략으로 해서 늘 그랬거든요. 한미일 대 네. 북중러. 그래서 신냉전 삼각구도라고 전문가들은 부르기도 했는데 네. 요 미일 동맹, 강고한 미일 동맹을 기틀로 해서 한국을 끼워 넣어서 이 한미일 삼각 동맹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이 네. 균열이 생기거든요. 갑자기 남북 정상이 진도를 나가고 트럼프가 아싸 좋아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지?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가만히 있어봐.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특히 저는 그 미국의 군산복합체 그렇죠. 얼마나 로비를 많이 합니까? 네. 미국 의회에.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종합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 길이 맞는 건지 우리 좀 생각 좀 하면서 물론 이 노벨 이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면 같네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까지나 추정이지만 네.
강경파들도 지금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고 네. 온건파들도 지금 신중하게 가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강경파들의 주장은 아무래도 지금 네. 장원케께서도 얘기를 예. 하신 것처럼 군산복합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를 잘 계산해서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이 좀 밑바탕에 있는 것 같고요. 온건파들 같은 경우에도 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네. 이 트럼프식으로 해결을 하다가는 나중에 북미 정상회담을 뭐 어떤 식으로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회담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또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못 해요. 제가 보기에 이런 일은 실제로 평화학자인 요한 갈퉁이 네네네. 힐러리가 되면 한반도에 전쟁 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뭐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아시아 정세를 하나 남은 거거든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이 하나 남은 건데 네. 여기서 갑자기 이제 평화가 되면 당장 로키드 마틴 같은 회사들, 그렇죠. 한국에 무기 엄청 팔던 네. 회사들, 이 회사들 이거 큰일 났네. 더 이상 무기 팔기 어려워졌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LTE급으로 가다가 네. 약간 좀 속도를 늦추고 있는 이유는 어떤 북한과 미국의 어떤 그런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측면보다는 네. 미국 내부에서 지금 제가 교통 정리가 보기에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 같네요.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오늘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북한의 최고위급 관리가 네.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갔느냐? 야렌에 누가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예. 갔다는 얘기도 있고 시진핑 주석이 직접 움직였다는 갔다는 얘기도 얘기도 있고 있고, 예. 각종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예. 지금 물밑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도 바쁘고요. 북한도 네. 바쁘고요. 또 우리는 또 한미 정상회담도 22일 그렇습니다. 앞두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밑 조율이 굉장히 조금 예.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외교가가 바쁠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 내일 한중일 정상회담이 그렇습니다. 도쿄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 오늘 아마 출국을 할 텐데.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외교가 바쁜데 우리 국회가 저는 이때 그러니까 실제로 문정인 특보가 미국 다녀와서 인터뷰를 해서 얘기를 했지만 실제 미국 안에 이런 기류가 있다면 네. 대통령 혼자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국회가 뭐 합니까? 이럴 때 외교 라인을 총동원해서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 도와달라. 네.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예. 이건 뭐 여야를 떠나서 예, 여야가 없죠. 그렇습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드는데. 국회와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국회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요. 예. 저는 지금 국회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역할, 노력은 각 라인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정세를 평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네. 밥도 좀 드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네. 뭐 싱가포르에서 뭐 북미 정상회담이 네. 개최될 장소. 예. 가능성이 있다. 예. 약간 좀 분위기가 좀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저는 아직도 예. 곧 발표를 할 것으로 좀 보는데요. 네. 아직도 판문점이라든가 예. 평양 가능성을 네.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공항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려서 그때부터 생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판문점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가고 네.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네. 고무줄 놀이 하듯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같이 손을 잡고 평양으로 그러니까 가는 장면 어떠냐? 우리 입장에서는 예. 사실 방금 말씀하신 네. 그 시나리오가 그림. 예. 최상의 시나리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은 이제 그런 최상의 어떤 상황이 네. 안 될 수도 있다. 네. 뭐 조금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또 긍정적인 희망을 포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좀 세계가 같이 기뻐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유엔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네. 아시아 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반도 평화 체제 하겠다는데 그렇죠. 남북이 손잡고 하겠다는데 네네. 도와주면 안 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네. 예, 정중하게 민동기 기자가 다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네. 예,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도와주십시오. 네. 카메라 계속 안 잡고 있어요. 예, 답답한 마음을 좀 부여안고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최경환의 협조 공문입니다. 감옥에서 협조 공문 보내셨습니까? 이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큰 집에 계십시오. 예, 아직. 감옥에 네. 있죠. 네. 예. 근데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요. 네. 2011년 4월 28일 한국석유공사에 자금 지원을 좀 요청을 해가지고요. 네. 미국, 캐나다로
나홀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관련 나홀로 네, 나홀로 해외 출장하면 한 사람이 또 떠오르죠. 김기식 전 급여원장. 민동기 기자님하고 할 때는 매일 김기식 기준선, 네. 김기식 룰.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최경환 의원 이 네. 사례를 제가 들긴 했지만 네. 이 피감기관 돈으로 이렇게 해외 연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자유로운 의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근데 지금 한겨레가 이 내용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네. 목적을 보면은 전임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네. 뭐 해외 원유 생산 현상을 직접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입법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목적을 밝혔는데 네. 이게 약간 좀 논란이 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요. 네. 장관이 끝난 뒤에 네. 네, 일단 갔다는 거 하나 하고요. 네. 그리고 당시 간 시점 자체가 최경환 의원이 별로 상관이 없는 상임위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석유공사와 관련이 별로 없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었거든요. 기재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간 것이 과연 온당하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 요구를 하니까 네. 석유공사에서 직원도 2명 같이 동행을 시켰고요. 1등석 항공료 1,269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체재비 7,000달러, 약 75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 3천만 원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뭐 국회의원이 전직 지경부 장관으로서 해외 원유 생산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석유 자원 확보가 어떤지 네. 정책 자료를 수집하고 입법 활동에 기여할 수 있죠. 그렇죠. 자기 돈으로 하면 되죠. 굳이 석유공사 돈으로 이렇게 했어야 됐나? 가서 무엇을 했길래 석유공사 돈을 땡길 필요가 있었을까? 아니 일단 보면은요. 네, 어떤 공식 일을 일정을 했습니까? 보면 네. 캐나다 캘거리나 미국 뉴올리언스, 댈러스 지역을 시차를 합니다. 아. 공식 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이상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체재비를 보니까 네. 최경환 의원의 여행용 크로스백 구입 비용 이게 있고요. 체재비예요? 네. 가방은 원래 여행 갈 때 짐을 싸서 가져가야 그렇죠. 되는데 그게 가서 샀어요? 상식적이죠. 네. 그리고 뉴올리언스 시내 관광 비용, 아. 앨범 제작비, 앨범이요? 네. 지인과의 식사 비용 이런 게 다 이제 체재비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정이 끝나고 석유공사 직원들은 귀국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6일 정도 더 머문 뒤에 남았습니까? 남아서 네. 뭘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6일 뒤에 이제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엿새 동안 무엇을 했는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이 비용도 다 석유공사가 낸 건가요? 남아서 그렇죠. 6일 동안 체류했던 비용 전체를 이 돈도 석유공사가 낸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거 공모인데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석유공사 출장이. 쪽 해명은 예. 이렇게 해명을 예. 하고 있습니다. 정부 요청으로 그 국회의원들 시찰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네. 의원이 직접 지원을 요청한 이런 경우는 통상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석유공사 측도 좀 이례적인 건 분명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네. 최경환 의원실 해명을 들어보니까 네. 당시 해외 시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취지의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요. 네. 가장 씁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최경환 의원이 다녀간 캐나다 캘거리라는 그 도시가요. 네. 하베스트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게 뭐 연관이 좀 있는 건가요? 뭐 정확하게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원 외교의 부실, 그렇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 그런 맞습니다. 곳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여기를 다시 이제 시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왜 갔을까요?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매각을 검토 중일 만큼 막심한 그렇습니다. 손해를 보면서 이런 사안인데 네. 혼자서 뭘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네. 아무튼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라도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베스트 혼자 남아서 꼭 처리해야 될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슨 뭐 관광 뭐 이런 것 때문에 6일이나 있었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베스트와 관련된 모종의 처리해야 될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는 밝혀야 될 것 같은데 밝힐까요? 최경환 의원께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면회를 한번 다녀오는. 그런데 최경환 의원만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여야 다 문제라고 아까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요즘 언론들이 네. 이 문제를 또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피감기관 돈으로 네. 해외 연수를 간 사례, 또 KBS가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공공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파헤치고 있거든요. 지금 JTBC가 6만 6천 쪽 파헤치고 있죠. 네. KBS 파헤치고 있죠. SBS도 SBS도 지금 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죠. 한겨레도 그렇습니다. 한 거죠. 전 언론이 나섰습니다. 근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를 좀 네. 파헤쳐 보니까 네. 새누리당, 그러니까 2015년 1월에 네. 남미로 7박 10일 동안 출장을 간 의원들이 있는데요. 네. 당시는 이제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원유철 홍지만 의원, 네. 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광원 의원이 3명의 부인들을 함께 데리고 남미를 또 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부인이요? 그렇습니다. 부인을 데리고 가요? 네. 어, 코이카의 출장 결과 보고서를 네. KBS가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네. 확인이 됐는데요. 해당 의원들 해명은 이렇습니다. 부인이 간 건 맞는데 네. 그 비용은 다 개인이 냈다? 직접 부담을 했다. 아하, 이렇게. 자부담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어찌됐든 네. 뭐 비판을 하는 것은 감수하겠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네. 저는 뭐 부인이 간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뭐 자비로 부담을 했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이 출장 자체가 피감기관 돈으로 네. 해외 가는 출장을 거잖아요. 간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또 한 번 확인이 된 것은 네. 김기식 전 금감원장뿐만 아니라 네.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네. 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연수 간 거 여기서부터 자유로운 의원은 여야를 불문하고 별로 없는 것 같다. 이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날마다 사실상 이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특히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갔다 온 사례를 여야 막론하고 다 고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참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KBS가 네, 피감 공공기관 299곳을 대상으로 네, 해외 출장 지원 사례를 19대, 20대 국회 쫙 분석을 했거든요. 네,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이 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네. 근데 해외 출장 횟수가 가장 많은 의원, 네. 더불어민주당 심재곤 의원이었습니다. 아. 모두 8번 갔다 왔고요. 네. 그리고 2위가 네. 자유한국당의 원유철 의원으로 6번입니다. 정당별로 이걸 또 KBS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자유한국당과 전신이 새누리당이 126번으로 가장 많았고요. 네, 그럼 더불어민주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덜 갔느냐? 예, 자유한국당에 비해서는 덜 갔지만 네. 합산을 해보니까 82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 막상 막하네요. 막상 막하죠. 예. 네. 자유로운 의원들이 별로 없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기식 전 원장의 문제로 어쨌든 낙마를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 전수조사가 사실상 언론에 의해서 그렇죠. 되고 있는 셈인데요. 국회 네. 스스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국회 스스로 하기 어려워하시니 친히 이제 언론들이 나서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원칙과 기준을 세울 때가 됐다. 저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서 해외 출장 가는 것은 금지하는 내용의 기준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좀 세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특정 의원을 뭐 비난, 비판하기 예. 위한 차원이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는 제도적 대안이. 김기식 룰이 일단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네. 제도적으로 이거를 그렇습니다.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얼른 보겠습니다. 조원진의 미소입니다. 아, 웃고 계십니까? 혹시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건 아닌가요? 아니 욕설 파문 때문에 네. 좀 계속 논란이 되지 심각했죠. 않았습니까? 예, 근데 미친 XX.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난 5일에 네. 이제 경북 경주와 울산에서 친박 집회를 가졌는데 네. 여기서는 그동안에 있던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조원진 대표는 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 근데 주변에서 네.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임덕기 전 대한민국 건국교 회장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네. 내가 이름 하나 부를 테니까 잘했다라고 소리쳐 주십시오. 네. 라고 외쳤는데 조원진 그러니까 집회 네. 참석자들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예. 근데 그 임덕기 전 회장이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러면 또 이름 하나 부를 테니 네. 욕을 해달라고 합니다. 예. 여기 나온 이름이 누굽니까? 문재인이고요. 아. 집회 참석자들이 예. 방송 용어로는 부적절한 그런 이 발언들을 예. 합니다. 예. 그래서 더 논란이 좀 제기가 됐었는데 네. 이때 네. 조원진 대표는 별 말을 안 하긴 했습니다만 네. 슬그머니 예. 앞에서 조원진 이름이 나올 때도 그렇고 예. 문재인 이름이 나올 때도 뒤에서 조용히 미소를 머금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국민들이 이제는 아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정확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청자분들도 예. 알아서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은 시청자 판단으로 넘기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알찬 브리핑, 깨알알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동기 고발뉴스 미디어 전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버이날 네. 선물을 하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아, 다 하셨습니까? 받을 일은 없고요. 네. 이제 주로 드리는 쪽인데 네. 제가 수년간 네. 어버이날 선물을 드린 결과 네. 아, 돈이 최고다. 저희 부모님에 대한 편견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희생, 네. 헌신 예.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는 좀 그런 시대도 좀 지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필요하신 거는 예. 이제 마음대로 예. 사시라고 이렇게 돈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네. 오늘 작가들, 분장실 분들 다 돈 들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돈을 들였습니다. 근데 그 돈이 네. 결국은 네. 돕니다. 결국은. 아, 제가 그런 걸 느낍니다. 네. 사실상 돌려막기. 그렇습니다. 예. 예, 드리면 또 어린아이들에게 그렇죠. 용돈을 주시고 네. 또 아이들은 또 그 돈으로 엄마 아빠 선물을 사는. 그렇죠. 예. 네. 아, 이거 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밀당, 난기류? 네. 아, 누가 연애 시작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실 때고. 예. 다들 아시겠지만 예. 북미 정상회담 이거 왜 개봉박두가 너무 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 처음에는 채널 고정하기 힘듭니다. 그러게요. 돌아갑니다, 채널이. 아니 채널 고정을 예. 하라고 해놓고서는 그러니까요. 계속 고정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이게 북미 정상회담 장소, 뭐 시기 등을 네. 놓고 예, 수일. 그렇죠. 예, 수일 내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수일이 지금 너무 깁니다. 이게 네. 신경전을 벌이는 게 아닌가 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일단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허.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최근에 이제 워싱턴을 가서 네.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때 외교 라인을 총동원해서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 도와달라. 네.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예. 이건 뭐 여야를 떠나서 예, 여야가 없죠. 그렇습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드는데. 국회와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국회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요. 예. 저는 지금 국회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역할, 노력은 각 라인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정세를 평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네. 밥도 좀 드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네. 뭐 싱가포르에서 뭐 북미 정상회담이 네. 아, 개최될 장소. 예. 가능성이 있다. 예. 약간 좀 분위기가 좀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저는 아직도 예. 곧 발표를 할 것으로 좀 보는데요. 네. 아직도 판문점이라든가 예. 평양 가능성을 네.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서울공항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려서 그때부터 생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판문점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가고 네.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네. 고무줄놀이 하듯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같이 손을 잡고 평양으로 그러니까 가는 장면 어떠냐? 우리 입장에서는 예. 사실 방금 말씀하신 네. 그 시나리오가 그림. 예. 최상의 시나리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은 이제 그런 최상의 어떤 상황이 네. 안 될 수도 있다. 네. 뭐 조금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또 긍정적인 희망을 포기를 하면 안 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좀 세계가 같이 기뻐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유엔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네. 아시아 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반도 평화 체제 하겠다는데 그렇죠. 남북이 손잡고 하겠다는데 네네. 도와주면 안 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네. 예, 정중 6일 돌아오셨죠? 네. 예. 근데 어제 이제 JTBC 뉴스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미국 우리 프로는 왜 안 나오시는 겁니까? 뉴스룸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문정인 특보는 이슈파이터에도 출연하시기를 강권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문정인 특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 관료들하고 전문가 그룹의 80% 정도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강경파와 온건파 구분이 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네. 일단 미국 내에서 신중론이 좀 대두되는 게 아닌가. 네.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강경파와 온건파 구분 없이 이 북미 정상회담에 좀 회의적이다라는 네. 문특보 발언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게 네.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만 네. LTE급으로 달려온 게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를 해왔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미국 내부에서 관료들도 있고요, 네. 전문가들도 있는데 이들이 봤을 때는 종전선언, 네. 평화협정 체결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그렇습니다. 사건입니다. 예, 세계적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협상을 신중하고 오랫동안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관료들하고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이 뭐 북한과의 그렇죠. 협상이라든가 예. 핵 협상 이런 걸 지켜봐 왔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LTE급으로 가다가는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래서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 발언이라든가 뭐 새로운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내부에서 좀 속도 조절을 통해서 한마디로 네. 주판화를 좀 예. 튕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전략적 인내, 네. 뭐 이런 것들도 괜히 나온 전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소위 이제 신냉전 전략으로 해서 늘 그랬거든요. 한미일 대 네. 북중러. 그래서 신냉전 삼각구도라고 전문가들은 부르기도 했는데 네. 요 미일 동맹, 강고한 미일 동맹을 기틀로 해서 한국을 끼워 넣어서 이 한미일 삼각 동맹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이 네. 균열이 생기거든요. 갑자기 남북 정상이 진도를 나가고 트럼프가 아싸 좋아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지?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가만히 있어봐.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특히 저는 그 미국의 군산복합체 그렇죠. 얼마나 로비를 많이 합니까? 네. 미국 의회에.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종합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 길이 맞는 건지 우리 좀 생각 좀 하면서 물론 이 노벨 이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면 같네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까지나 추정이지만 네. 강경파들도 지금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고 네. 온건파들도 지금 신중하게 가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강경파들의 주장은 아무래도 지금 네. 장원케께서도 얘기하신 예. 것처럼 군산복합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를 잘 계산해서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이 좀 밑바탕에 있는 것 같고요. 온건파들 같은 경우에도 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네. 이 트럼프식으로 해결을 하다가는 나중에 북미 정상회담을 뭐 어떤 식으로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회담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또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못 해요. 제가 보기에 이런 일은 실제로 평화학자인 요한 갈퉁이 네네네. 힐러리가 되면 한반도에 전쟁 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아시아 정세를 하나 남은 거거든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이 하나 남은 건데 네. 여기서 갑자기 이제 평화가 되면 당장 로키드 마틴 같은 회사들, 그렇죠. 한국에 무기 엄청 팔던 네. 회사들, 이 회사들 이거 큰일 났네. 더 이상 무기 팔기 어려워졌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LTE급으로 가다가 네. 약간 좀 속도를 늦추고 있는 이유는 어떤 북한과 미국의 어떤 그런 네.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측면보다는 네. 미국 내부에서 지금 제가 교통 정리가 보기에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 같네요.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오늘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북한의 최고위급 관리가 네.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갔느냐? 야렌에 누가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예. 갔다는 얘기도 있고 시진핑 주석이 직접 움직였다는 갔다는 얘기도 얘기도 있고 있고, 각종 예.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예. 지금 물밑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도 바쁘고요. 북한도 네. 바쁘고요. 또 우리는 또 한미 정상회담도 22일 그렇습니다. 앞두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밑 조율이 굉장히 조금 예.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외교가가 바쁠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 내일 한중일 정상회담이 그렇습니다. 도쿄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 오늘 아마 출국을 할 텐데.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외교가 바쁜데 우리 국회가 저는 이때 그러니까 실제로 문정인 특보가 미국 다녀와서 인터뷰를 해서 얘기를 했지만 실제 미국 안에 이런 기류가 있다면 네. 대통령 혼자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국회가 뭐 합니까?